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작년에 2년 사귄 사람과 파혼 후 지금은 경기도 과천에서 혼자 직장 생활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아직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누구를 만나겠다는 마음은 없고요.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이 바뀐 지금은 남자를 만나겠다는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내가 걸려도 이런 못된 사람에게 걸렸는지 속상하고 슬픈 마음에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도 했는데요. 파혼의 이유를 제가 못난 탓이라고 여기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과 연애 2년의 시간이 너무 아깝고 욕이 나오지만 남에게 하소연하긴 내 얼굴에 침뱉기라 익명으로라도 하소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9살이고 파혼한 그 인간은 34살로 6살 차이입니다. 저는 인서울 4년제 대학 나와 공기업 근무 중이었고 남자친구는 같은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그 당시 총 연봉 약 4천, 모은 돈 6천, 일남 일녀 중 차녀였고 부모님 노후 걱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남자친구 쪽은 외동 아들에다 집안의 개운이었음에도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직장 잡고 나서 얼마 후에 아버지가 큰 사기를 당해 온 가족이 힘들었다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 아무튼 저와 그 사람은 제가 처음 발령받은 근무지에서 처음 만나 2년 연애했고 얼마 후에는 서로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 사귄 지 2년 넘어갈 무렵 남자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전 아직은 결혼하기는 이른 나이라고 생각했고 30살이 넘으면 결혼할 계획이었으나 남자친구는 나이가 있어서 저랑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순리대로 결혼하자 하기에 결혼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둘만 좋으면 그만인 연애랑은 다르게 결혼은 고민할 것이 참 많더라고요.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엄마는 사실 제 나이가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아빠는 30 전에 얼른 시집가서 자리 잡고 사는 게 더 현명한 거라고 하셨고요. 아마 엄마가 일찍 결혼한 거에 대한 서러움이 있으셔서 저를 말리셨던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아빠는 엄마가 결혼을 말리면 딸이 노처녀로 늙는 게 뭐가 좋냐면서 막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29살인데 결혼하지 말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연애도 더 하지 그러니? 사회생활 한 지 몇 년 됐다고 벌써 결혼한다고 그래. 요즘은 다들 30 넘어서 결혼하는데도 잘만 거더라. 아직 너 만나는 남자 얼굴도 본 적 없는데 자주 데려와서 어떤 친구인지 파악도 할 겸 결혼은 서두르지 말어.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자고로 결혼은 임자 있을 때 가야 하는 거야. 그러다 여자 나이 30 넘어가면 영양가 하나도 없는 남자만 달라붙는 거다. 아빠 말 들어. 무슨 고리짝 시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딸 좋은 학교 나오고 세상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이제 겨우 4년 다녔어요. 한창 하고 싶은 거 하기에도 모자란 나이에 연애만 실컷 하면 되지. 누구 좋으라고 벌써 결혼을 시키려고 해요? 당신은 우리 딸이 빨리 남의 집 시집 가서 남의 조상 제사 지내는 거 보고 싶어요? 나만 그렇게 살았으면 됐지 우리 딸은 결혼 일찍 시키고 싶은 마음 없네요. 아빠는 엄마 말에 더 이상 반박을 못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사실 일찍 아빠랑 결혼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고생 끝에 두 분이 노후 걱정은 안 하고 사시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까지 엄마가 아빠 사업하는 거 도우시면서 정말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아빠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 재산 불린공은 엄마에게 있다고 하시는 분이어서 아무리 두 분이 다투셔도 결국에 승자는 늘 엄마가 되곤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친정아빠는 빵집을 오래 하셨어요. 동네 빵집으로 엄마랑 같이 일하시면서 가게 빚도 갚고 집도 사고 나중에는 건물도 세 채나 사셨습니다. 줄곧 베이커리와 카페를 운영하시긴 하셨는데
아빠가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는 빵을 못 구우시고 큰오빠가 가업으로 이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아빠가 저 취업하던 해에 몸이 안 좋아지셔서 큰맘 먹고 고향인 충북 옥천으로 귀농하셔서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저는 오빠 신혼집 근처 오피스텔에서 자취하고 있었고요. 어쨌든 그때는 제가 엄마 말 안 듣고 결혼하겠다고 해서 엄마가 아마 속상하셨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나고 보니 다 엄마 말이 맞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양가 부모님 인사하는 단계에서 제가 마음을 돌린 케이스라 사실 금전적으로 손해본 건 없었어요. 물론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결혼 잘못해서 화를 입을 뻔했던 거 생각하면 조상님이 도우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 말 처음 나오고 나서 예비시댁에 인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 예비시댁에 대한 뭔가 안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된 일이 있긴 했습니다. 저는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 집에 따로 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인사드리기 전 어쩌다가 예비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것도 남자친구 어머니가 억지로 저를 바꿔달라 하셔서요. 저는 손짓으로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남자친구는 한 번만 엄마 전화를 받아달라며 마다하는 저에게 전화기를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으니 아직 인사도 하기도 전인데 대답하기 꽤나 곤란한 질문 공세를 하셨습니다. 내가 현준이한테 몇 번이나 인사를 미리 시키라고 했는데 이제야 겨우 통화 한 번 하는구나. 그래, 너도 우리 아들이랑 같은 직장이라며? 그럼 직업은 든든하니 걱정이 없다만 어차피 결혼한다고 하니 직접적으로 물어볼게. 너 모아둔 돈이 얼마 정도 되니? 우리 쪽에서도 알고 있어야 준비를 할 거 아니냐.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어른이 묻는 말에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처음에는 연봉이 적어서 그리 많이 모으지는 못했어요. 대략 결혼 비용으로 6천만 원 정도 모았어요. 그러니? 아유, 생각보다 적구나. 그럼 둘이 돈을 합쳐도 대출을 받아야 할 듯 싶네. 그래, 내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으마. 근데 몇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니? 만나서 물어볼까 했는데 내가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네, 그럼요. 괜찮으니까 말씀하세요. 하지만 제가 대답한 걸 후회할 정도로 예비 시모는 다소 무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아둔 돈을 물어본 건 양반이었어요. 집은 어느 정도 사냐, 예를 들면 부자인지 중산층인지를 물어보셨고, 심지어 일은 언제까지 할 거냐, 부모님 최종 학력, 직업, 재산 등등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는데 무척이나 난감했습니다. 집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어쩐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부모님에 대해 너무 무리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대답을 선뜻 못하고 곤란해했어요. 그거 보고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차단하긴 했지만 예비 시모와의 통화 후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자친구 집 사기당한 지 얼마 안 돼서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직 인사도 안 간 예비 며느리에게 뭘 저렇게 따지시는지 웃기기도 했습니다. 보통 아들 통해서 대충은 물어봐도 아들 여자친구에게 저렇게 대놓고 자세하게 여쭤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특이하구나 생각했어요. 원래는 저희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하는 게 맞지만 부모님 집이 지방이라 남자친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인사하러 갔는데 저에게 집으로 오지 말고 고깃집에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네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도 내심 있었던 터라 밖에서 외식하면서 인사하자는 말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에 대해 대강 들으셨을 텐데도
여전히 궁금한 게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제가 마음에 걸렸던 건 다름 아닌 예비 시모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가부장적이기까지 한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일 때랑은 다르게 며느리로 생각하시고 하시는 말씀들이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예비 시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고 시댁에 잘해야 하는 법이다. 너도 알지만 우리 아들이 외동이자 우리 집안 5대 독자야. 한마디로 집안의 기둥이라 모든 식구들이 우리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많아. 우리 아들이 잘 돼야 작은 집 자손들도 줄줄이 잘 되는 거 아니겠니? 내가 없으면 우리 아들이 집안의 가장인 셈이야. 우리 집에 시집오는 며느리로서 이 정도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거다. 그래. 듣자 하니 너희 집은 따로 제사가 없다지? 그런데 우리 집안은 제사가 있는 집안이야. 뼈대 있는 집이라 이거다. 나한테 부족한 거 배우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네 일이 될 거다. 사실 저희 집은 제사를 따로 지내지 않습니다. 명절에는 가족끼리 간단히 식사만 해요. 새언니도 시댁에 오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않고요. 특히 부모님이 귀농하신 이후로는 1년에 딱 한두 번만 아기 데리고 내려옵니다. 부모님이 며느리 왔다고 해서 일 시키는 법도 없고 나름 저랑 노닥거리며 편하게 먹고 자고 하다가 올라갑니다. 이런 저희 집 분위기와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일단 숨이 막히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사 안 지내는 집안은 인성이 안 된 집안이다라고 은근히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솔직히 결혼 말 처음 나오고 나서 대강 서로 가진 경제적인 상황만 오픈했을 때 남자친구가 대놓고 말하기를 자기 집 도움받을 생각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사기당한 것 때문에 자기가 도움을 줬으면 좋지 차마 결혼할 때 손을 벌릴 상황이 아니라면서요. 저는 그거 다 이해하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건데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 너무 서럽더라고요. 아마 시부모님들도 제가 모은 돈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건지 아들이 모은 돈 생각은 안 하고 돈이 없는데 결혼시키려니 걱정이라며 자꾸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찌됐든 그 자리는 우리가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처음 찾아뵌 자리였고 저는 예비 시부모에게 적어도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지원 못 해주지만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라는 말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시아버님과 시어머니의 말씀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뒤로는 예비 시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충 얼버무리고 내내 대답했습니다. 제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 본 남자친구도 계속 눈치를 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착잡해서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자기 부모님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 알지? 예전에 전화로도 그렇고 오늘 나한테 엄청 무례하셨던 거 알지? 나도 오늘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 내가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긴 했지만 좀 과했던 것 같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대신 사과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자기 부모님 생각은 어차피 그대로일 텐데 자기가 나한테 사과해봤자 뭐해. 나는 요즘 세상에 출가회의 소리까지 들을 줄은 몰랐다. 도대체 나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렸길래 시댁에 올인하라고 살라고 하시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지. 어차피 나는 우리 부모님 도움 안 받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도 나랑 비슷한 수준으로 보탤 거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갑하셨나 봐.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셔서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 좀 해주라. 그럼 자기 부모님은 내가 집이라도 해오기를 원하셨던 거야?
진짜 그렇다면 더 실망이다. 내가 직장이 든든하잖아. 아무래도 나 정도면 더 나은 집에 장가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 그래도 너랑 같은 직장이라니까 그건 마음에 드신데. 그래도 다행이지? 속없어 보이는 남자친구 말에 저는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서 남자친구와는 잠시 연락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너무 미안하다며 부모님이 말씀하신 건 자기가 중간에서 조율할 테니 믿어달라며 하도 사정을 하는지라 고민 끝에 한 번 더 믿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차피 일주일 후 저희 집에 가서 인사드리기로 한 일정이 있었고 이제와 취소하는 것도 부모님께 면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인사하러 가기 전에 남자친구가 묻기를 왜 부모님 집이 충북 옥천이냐고 하더라고요. 사귀는 중간에 시골로 귀농한다는 말은 했었는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더니만 인사하러 갈 때가 되니까 궁금했나 봅니다. 근데 나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자.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 너네 집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결혼할 때 혹시 너희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은 없었어? 어차피 우리 집 사정이야 너도 잘 알 거고. 너희 부모님은 우리 도와줄 만한 형편이 되시는지 알고 싶어. 우리 어머니도 궁금하신지 자꾸 물어보시더라고. 혹시 너랑 나랑 반반한다는 거에 어느 정도 보태주실 여력이 있으실까? 글쎄. 보태주신다면 감사한 거지만 나는 굳이 그럴 생각은 없는데? 그래? 보태주실 여력이 없는 건 아니고? 뭐 알았어. 형편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지. 저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남자 쪽에서 집이라도 떡하니 해온다면 그거에 맞춰서 해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남자 쪽이 형편이 안 되는데 우리 부모님께 일방적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어도 돈을 함부로 쓰시는 분들도 아니었고, 물론 제가 보태달라고 하면 해주실 분들이라는 거 알지만 그러기 싫었어요. 엄마가 시집 일찍 가는 거라고 말리는 결혼이어서 더더욱 도와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요. 어쨌든 저는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에게 남자친구를 인사드리고 나서 혹여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면 그 핑계로 결혼을 미루던지 아니면 그만두던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역시 인생 대소사를 치르는데 처음부터 삐그덕거리면 어떻게든 틀어지는 일이 생기는 건가 봅니다. 제가 결혼을 접자고 하기도 전에 황당하게도 남자친구 쪽에서 먼저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저희 집 인사하러 갈 때 남자친구가 차를 운전했는데요. 운전하고 내려가면서 차가 막히자 그때부터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 느끼긴 했습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와, 진짜 멀다. 대체 몇 시간이 걸리는 거야? 대전보다 더 머네? 결혼하면 우리 이 먼 길을 매번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거지? 이거였습니다. 서울에서 막히는 시간까지 가만 3시간이 훌쩍 넘는 거리이긴 했지만 대놓고 그렇게 짜증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사기를 당했어도 적어도 경기도는 벗어난 적이 없는데 처갓집이 이런 시골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이걸 좋다고 해야 하는 건가? 장인어른 장모님은 계속 거기서 사실 생각이신 거지? 음, 아빠 건강 때문에 당분간은 올라오실 계획은 없으셔? 오빠한테 가게도 맡겨놨으니까 아마 마음 편하실 거야. 그래도 올라오셔서 빵집이라도 하시는 게 생활비 버시고 좋은 거 아닌가? 근데 대체 너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대체 뭘로 먹고 사신대? 설마 수렵채취하고 자급자족하시는 건 아니지? 수렵채취에 자급자족이라니요.
남자친구는 우리 아빠가 운영하다가 오빠에게 물려준 빵집이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먹고 살 걱정 없이 사시니까 내려가신 거 아니겠어? 자기가 왜 그런 걱정을 해? 아니, 당연히 걱정이지. 시골에서 사는 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러시는 거 아니야? 나중에 우리가 자기네 부모님 책임질 일 생기지 말란 법은 없는 거잖아. 저는 그때 남자친구가 그런 마음을 내심 가지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는데요. 도착해서 내리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기야? 저기 저 집이 정말 너희 부모님 댁이라고? 응, 맞아. 저기 파랑 지붕집이 우리 부모님 집이야. 예전에 할머니랑 할아버지 사시던 집이라 오래돼서 조금 허름하지. 우리 아빠는 살면서 불편한 거 고치신다고 최대한 손을 안 댄 집이라서 그래. 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50년은 넘어 보이는 집인데 저러고 사신다는 거야? 이거 태풍 한 번 오면 지붕 다 날아가겠다. 생각보다 너희 집 되게 힘든 형편 같은데 너 왜 나한테 솔직히 말 안 한 거야? 이런 시골 깡통까지 인사하러 오게 될 줄은 진짜 몰랐다. 남자친구는 저희 집을 보더니만 예상보다 더 허름하다 생각했는지 저런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던 집이라 오래된 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 뜯어고치지 않고 사는 건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시골에 내려가셨을 때만 해도 몸이 많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정말 내부 도배장판이랑 싱크대 같은 기본적인 것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불편한 거 파악해서 올 리모델링보다는 개축하는 방향으로 고치고 살 생각이셨어요. 다만 시간이 없으셨던 거고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 때문에 보수를 미루셨던 겁니다. 제가 이런 사정을 굳이 남자친구에게 일일이 사전에 얘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허름한 시골집에 사는 걸 제가 왜 남자친구에게 설명을 구구절절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허름한 시골집 사신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허름한 분들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 집을 비롯해 그 동네 땅도 2만 평이나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농사를 못 지으셔서 소작을 주셨지만요. 그런 사정도 모르면서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 집을 보자마자 표정이 싹 바뀌더니 뭔가 단단히 속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 진짜 오늘 속은 기분인 거 알아?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줄래? 너 이래서 그동안 너희 집 얘기 안 한 거지? 설마 결혼하면 너희 부모님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거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줘. 뭘 솔직하게 말해? 우리 집이 먹고 살기 힘들어 보인다는 거야? 부모님 댁 도착하자마자 대체 이게 무슨 어이없는 행동인지 모르겠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남자친구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속인 게 있다면 하나 있긴 있죠. 우리 부모님 집이 과천에 상가 건물 세 채를 가지고 계신 건물주라는 것. 오빠가 하는 빵가게 상가도 우리 엄마 소유라는 것. 그리고 서울에 세놓고 20년 된 아파트 한 채와 저도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현금 자산이 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애당초 남자친구가 자기네 집 형편 얘기하면서 우리 힘으로 반반 결혼하자길래 굳이 부모님 자산을 얘기하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물론 엄마는 결혼을 말리셨지만 제가 결혼한다고 하면 설마 하니 아무것도 안 해주실 분은 절대 아니었고요. 근데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 인사하러 자진해서 와놓고는 저런 반응으로 보이는 건 뭘 합니까? 기가 막힌 건 남자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제 쪽이었습니다. 저를 만날 때 다른 거 하나도 안 본다는 사람이 우리 집에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구나 싶어 속물로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인사하는 거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도로 올라가라고 할까 생각했는데요. 순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만나고 어떻게 나오나 보자 싶었습니다.
이미 예비 시부모님 만나고 나서부터 저 역시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있던 터라 오히려 잘 됐다 싶었네요.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예비 사이라고 생각하시고 남자친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시골 생활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엄마 아빠 얼굴은 햇볕에 그을러 보이는 건 물론이고 누가 봐도 시골 촌보로 보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인사를 하면서도 우리 부모님의 행색을 자세히 살피더라고요. 부모님 집이 농가 주택이다 보니 집 천장이 낮고 조금 좁은 감이 있는데 엄마는 우리가 온다고 해서 말끔히 쓸고 닦고 깨끗이 꾸며놓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남자친구는 집안을 살짝 둘러보는가 싶더니만 속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표정이 아주 잠시지만 일그러졌습니다. 자자, 우리 집이 좀 좁지. 누추하지만 얼른 앉아요. 내가 우리 딸한테 대충 물어봐서 좋아하는 걸로 준비하긴 했는데 입맛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남자친구를 자리에 앉히시고는 만난 음식을 연신 앞으로 놔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도 그 사람이 곤란할 만한 질문은 일절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는 남자친구 쪽 사정은 대충 말씀드린 상황이었어요. 아빠는 혹여 남자친구가 결혼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할까봐 먼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결혼은 둘 힘으로 준비한다는 걸로 전해 들었네. 우리 딸이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경제적 여유가 있을지언정 자식이라고 다 해서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네. 물론 먼 훗날에 너희 몫으로 남겨둘 수도 있는 거고 너희들이 노력했는데도 잘 안 돼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모를까. 새로 독립된 가정을 꾸리는 것인데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나. 결혼 당사자인 너희들의 의견이 중요하니 어렵더라도 각자 능력되는 선에서 살림을 꾸려보도록 해. 저도 아빠 의견에 동의했는데 어쩐지 남자친구는 아빠에게 그 말을 들으면서 표정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빠는 모처럼 제가 왔으니 하루 자고 갈 줄 아셨나 봐요. 어려운 걸음했는데 오늘 편안하게 자네 나랑 술도 한잔하고 내일 올라가지 그러나? 내가 원래 평소에는 술을 일절 안 하는데 오늘은 자네랑 마시려고 하는데 어떤가? 하지만 아빠의 제안을 남자친구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내일은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요. 주시는 술은 못 마시겠습니다. 저는 올라가야 하니까 오랜만에 내려온 딸이랑 같이 한잔 하시죠. 수연아, 나는 식사만 하고 올라갈게. 너는 부모님이랑 이따가 와. 우리는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뭘 얘기하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같이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싶기도 했고 저도 이 결혼이 아니라면 굳이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부모님과의 만남 자리를 적당히 정리하고 부모님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인사한 후 남자친구와 한 차를 타고 다시 과천으로 올라오는 내내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한동안 계속되었고 남자친구는 올라오는 내내 한숨을 푹푹 쉬며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뭔 소리를 혼자 저렇게 하나 싶어 귀 기울여 들어보니 내가 속았다는 등 잘못 알았다는 둥 혼자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집 앞에 내려주더니만 잠깐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며칠 생각하고 얘기하나 지금 얘기하나 무슨 차이가 있나 싶네. 잠깐 우리 얘기 좀 할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솔직히 짐작은 갔지만 일단 들어보자 싶어 말해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우리 결혼에 대한 말을 꺼내더군요. 아무래도 우리 결혼 말이야. 오늘 너희 부모님 인사하고 오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랑 나랑 결혼해서 좀 더 나은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뭐 우리 집도 도와줘야 하는 마당에 너희 부모님까지 상황이 안 좋아 보이니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 돌려 말하지 말고 말해줘.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그러자 남자친구는 한숨을 내쉬더니만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집이 어느 정도 사는 줄 알았어. 그동안 너랑 사귀면서 그다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기색을 못 느꼈었거든. 근데 오늘 너희 부모님 인사하러 가서 나 놀랐어. 다 쓰러져가는 집일 줄은 전혀 예상 못했거든. 솔직히 당황스럽더라. 그거 보니까 갑자기 속이 갑갑하다. 계속 생각해봤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그냥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우리 아직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 솔직히 이 상황에서 파혼이란 말도 웃긴 거지. 안 그래? 솔직히 말하면 나도 처가덕까지 바라지는 않아도 적어도 돈 뜯기고 살기는 싫어. 그동안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나 정도면 여자 집에서 집을 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 너한테는 나보다 형편이 나은 남자가 어울려. 너네 집 힘든 거 다 감싸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암만 생각해도 그게 나는 아니야. 짐작했던 말을 하니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본인이 대단한 전문직이라도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건지, 여자가 본인을 뭘로 보고 집을 해올 수도 있다는 걸까요? 순간 오만정이 다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사람과 2년간 교제를 했고 분명 좋은 날이 있었음에도 경제적으로 부담 갖기 싫다며 파혼을 쉽게 내뱉어버리는 그 사람에게 배신감을 당연히 느꼈어요. 그래서 순순히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속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싶었지만, 기왕 속물 같은 인간이니 우리 집이 원래 잘 산다는 거 알면 얼마나 아쉬울까 싶더라고요.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네가 지금 어떤 여자를 놓친 건지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한번 매달리는 척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만난 시간이 2년이야. 근데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늘 하루 우리 부모님 만나고 와서 파혼하자고 할 만큼 내가 별거 아닌 존재였냐고. 난 이대로는 못 헤어져. 자기가 다시 생각해봐. 나도 너랑 헤어지면 당연히 생각날 거야. 근데 결혼은 연애랑은 다른 거잖아. 그리고 우리 신혼집 문제도 그래. 네가 살던 오피스텔에서 산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엄청 기분 나빠하셔. 차라리 대출 받아서 아파트라도 가라고 하시더라. 근데 우리 상황에는 대출은 무리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결혼은 아닌 것 같아. 그래? 결국은 자기도 돈이 없는데 나도 돈이 없는 것 같아서 헤어지자는 거구나. 하지만 돈은 언제든 벌 수 있는 거야. 자기는 고작 그것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잃어도 상관없어? 어쨌든 결혼하면 둘이 돈 열심히 모아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직 결혼까지 시간은 많이 남았어. 시간이 흘러도 내 생각은 변함없어. 나는 너랑 아닌 것 같아. 여기서 그만두자. 제가 사정하며 헤어짐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남자친구는 아까보다 더 단호한 태도로 돌변하더니 저를 끊어내려 했습니다. 자기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나랑 헤어지는 거. 나는 현준 씨가 형편이 어려웠어도 다 감수했을 거야. 집 해올 돈이 없다 그래서 같이 보탤 생각도 했고 결혼 비용도 최대한 같이 맞춰 하려고 했어. 근데도 싫다는 거야? 제발 우리 연애했던 때 좋은 때 생각해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줘. 이미 나는 마음 굳혔어. 가난한 너랑 결혼하는 거 자신 없어. 솔직히 나 정도 외모에 직업이면 처가도 볼 수 있는 여자 골라서 갈 수 있는데 내가 왜 가난한 너를 선택하겠어? 게다가 너희 집 정말 거지같이 살고 있던데 너랑 결혼할 마음이 생기겠냐고. 그러니까 너도 그만 마음 정리해. 각자 부모님께는 알아서 말하자. 남녀가 헤어지는데 구구절절 이유 말할 필요가 있겠어?
그냥 마음 안 맞아서 헤어졌다고 하면 그만이지.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는 파혼이 최선이야. 여러 번 저와 끝내는 걸 되물었음에도 그 인간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도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놓아지더라고요. 파혼하자는 남자친구에게 저는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현준 씨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네. 근데 실은 우리 엄마 아빠 집이 허름하긴 하지만 부모님이 과천에 건물이 세 채나 가지고 계시거든? 원래 겉으로 보이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라 신경 안 쓰다 보니 현준 씨가 여러 가지로 오해를 했나 봐. 나는 지금까지 내 입으로 한 번도 우리 집 가난하다는 말 한 적 없다는 거 혹시 알아? 왜 현준 씨 혼자 짐작하고 결론 내렸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파혼하자고 하니 할 수 없지. 파혼하자고 한 건 나도 조만간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그러자 제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그 인간이 고개를 번쩍 들더니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뭐? 건물이라니? 지금 나한테 건물 세 채라고 한 거야? 너희 부모님이 건물주라고?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맞아. 우리 부모님 지금은 아빠 건강 때문에 시골에 사시지만 그렇다고 돈 없는 분들은 아니야. 오빠한테 물려준 빵집 상가도 우리 부모님 거고 건물 세 채에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어지간한 회사원 연봉은 될걸? 근데 내 재산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 거잖아. 우리 주시면 감사한 거지만 그건 부모님 마음이니까 내가 욕심내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현준 씨가 우리 부모님을 잘못 오해하는 것 같아서 어차피 헤어지는 마당에 확실히 알려주는 거야. 파혼하는 마당에 이러는 거 우습지만 우리 집안 절대 가난한 집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줘.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이 건물주의 자산가라는 거야? 수연이 너 근데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아니 이러면 상황이 아까랑은 달라지는 거지. 달라질 게 뭐야? 먼저 파혼하자고 한 건 현주 씨잖아. 그리고 나는 거짓말한 적 없어. 말을 아꼈던 것 뿐이고 어차피 상견례 전에는 다 알게 될 사실이었어. 다만 현준 씨가 성질이 급해 지레짐작한 거잖아?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까지 자기가 덤터기 쓸까봐 걱정한 거 아니었어? 제 말을 듣더니만 전곡이 찔렸는지 엄청 당황하더군요. 그러더니 버벅거리면서 다급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기 수연아, 잠깐 내 말 다시 들어봐. 내가 아까는 말이 헛나왔나 봐. 일단 조금 전에 내가 한 말은 잊어줘. 파혼이라니. 너랑 2년을 사귀었는데 내가 잠시 미쳤나 봐. 내가 너무 앞서 나갔다. 미안해. 현준 씨 사과가 참 쉬운 사람이네. 조금 전까지 파혼하자던 사람이 갑자기 왜 또 파혼을 잊어달라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 건물주라고 하니까 그새 마음이 변한 거야? 근데 어쩌니? 나는 진작에 너랑 결혼할 생각 접었는데. 지금 보니 결혼 안 하겠다는 마음이 더 확실해지네. 속물인 거 알고 나니까 이 결혼 아닌 거 확실하게 알겠어. 아, 무슨 말을 그렇게 매섭게 해. 내가 현실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 나는 아까 너네 집 인사하고 와서 다 쓰러져 가는 집 보고 앞이 깜깜해서 그런 거야. 누군들 안 그러겠어? 결혼할 사람이 완전 깡촌에 다 쓰러져 가는 데다 장인어른은 건강까지 안 좋다고 하니까 고민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글쎄? 그런 이유로 나를 저울질했다는 것부터 우린 이미 아니다 싶어. 아까 내가 못 헤어지겠다고 다시 생각해보라 했을 때 매정하게 굴었던 거 설마 기억 안 난다고 할 거야? 우리 부모님 건물 있다는 말에 대본에 파혼 뒤집는 것도 웃긴다. 나는 너 같은 사람한테 내 인생 못 맡겨. 네가 뱉었던 대로 우리는 오늘 이후로 파혼이야. 저의 단호한 말에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자친구는 저를 붙들며 사정했습니다. 너도 나 못 믿고 솔직하게 말 안 한 건 잘못이 있는 거잖아. 우리 서로 퉁친 걸로 하고 오늘 싸운 건 풀자.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 준비하면서 다들 우리처럼 싸운다더라. 죽이네 마네 싸우고 나서도 결혼식장에는 손잡고 들어간다잖아.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너에 대해 오해한 거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화 풀어줘, 제발. 화? 글쎄, 나는 진작에 너희 부모님 만났을 때부터 아니다 싶었어. 지금 순간적인 화로 파혼하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말아줘. 아까 그랬지? 우리는 파혼이 최선이라고. 그 말이 맞아. 우리는 결혼했어도 분명히 다른 이유로 싸우고 이혼할 사람들이야. 나는 할 말 다 했어. 잘 생각해보고 서로 조용히 정리하자. 나는 내일 당장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돌아가. 저를 끝까지 붙잡는 남자친구를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인간과 연애하는 2년의 시간 동안 제가 참 선물을 많이도 했더라고요. 내가 선물했던 물건과 금액은 아깝지 않아요. 상대가 달라고 한 적 없고 제가 챙기고 싶었던 거니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람에게 준 마음이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걸 며칠 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제가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을 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래, 알았다. 네가 어련히 많이 생각하고 결정했겠어.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알고 있으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전 남자친구 가족들에게 한동안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전 남자친구 엄마 아빠가 돌아가면서 저에게 연락하더라고요. 예비 신부가 될 뻔했던 전 남자친구 엄마가 하시는 말이 얘, 네가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주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이 너한테 파혼하자고 한 건 다 나 때문이다. 집안 형편이 이러니까 제 딴에는 결혼하면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이게 다 못난 부모 잘못 아니겠니? 너희들 결혼하면 나는 일절 너한테 오라가라 안 할 거고 우리 집안에 잘하라는 말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파혼은 다시 생각해봐. 내가 약속하마. 저희 부모님은 이미 파혼한 거 다 받아들이셨어요. 예전에 아버님이 저한테 출가 외인 어쩌고 하신 것도 사실 마음에 걸리고요.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 재산 보고 이러신다는 거 저 다 알아요. 먼저 파혼하자고 한 건 제가 아니고 어머니 아들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저는 더 할 말이 없어요. 부탁이니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일을 없게 해주세요. 어쨌든 파혼에 대한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렸습니다. 그 집 가족들과 몇 번의 실랑이를 한 끝에야 겨우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파혼한 후 생각보다 힘든 건 없었어요. 많이 좋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보인 그 사람 모습에 많이 실망한 탓이겠죠. 그래도 상견례니 결혼식장이니 예약한 거 없이 깔끔하게 헤어진 건 다행이다 싶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 시골에 사시고 저와 남자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자세히는 모르십니다. 그냥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엄마는 오히려 제가 결혼 접은 걸 잘했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엄마 말대로 결혼 같은 거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네요. 주변에서는 이제 소개팅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들 권유하는데 아직 혼자 보내는 시간을 즐기고 싶네요. 그래도 이런 경험으로 다음 연애를 하게 되면 그땐 더 현명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파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순간의 아픔은 극복하면 그만이에요. 부디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자분들 모두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